안녕하세요. 수학과의 김현정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2020학년도 1학기를 우리 모두 전체적으로 모든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제작한 것을 이렇게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체험기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걸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저는 캠타시아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봤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온라인 강의 제작 배경, 나의 강의에 맞는 온라인 강의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수업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 진행을 어떻게 했고, 편집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이런 후기를 한 40분 정도에서 거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 1월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네,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2월 초에 저희 호서대학교는 3월 14일부터 4주간의 원격 강의를 확정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도 정상적인 대면 강의 실시가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강의라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의 이렇게 강의의 콘텐츠를 해갖고 학생과 저 교수가 학습 활동을 하는데 다른 시간에서 시간이 다르게 내가 강의하는 시간과 학생이 듣는 시간이 다르게 또 내가 강의하는 장소와 학생이 듣는 장소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온라인 강의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맞는 이제 2020학년도 지금 현재 저한테 맞는 온라인 강의의 형태는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2020학년도 1학기에 맡은 과목이 수학에 의해 수리통계학 일미실습, 미분계학 일미실습, 생활 속의 행렬 이렇게 네 과목입니다. 이 모든 강의는 수학 과목이라는 특성이 있기도 해서 많은 계산과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PPT 화면으로는 계산 많이 안 해요. 왜냐면 계산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한 반 정도의 PPT 화면과 반 정도의 필기가 필요하겠다. PPT 화면으로 60, 70% 이상을 끌고 가기는 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아이들의 이해도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림 같은 어떤 도형의 모양이 있어서 교수자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날 필요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산 때문에 펜 노트북을 생각했고요. 화면 녹화, 자료 때문에 화면 녹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제 얼굴이 나오는 촬영이 좀 필요했고, 제 스스로 저는 기계를 정말 못 만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초보자가 만질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이런 화면 녹화에 촬영이 곁들여진 프로그램이 국내 프로그램 반디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적당했지만 걔는 이렇게 좀 한계가 있었어요. 딱 들어가서 만들어 보면 좋긴 했는데, 동시에 제가 하나 더 후보를 찾은 게 캠타시아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가격이 좀 비싸요. 아까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그런데 얘를 이렇게 조금 연습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조작은 저도 조금 만질 수 있을 만큼 조작은 쉬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편집이 되게 세밀하게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몇 가지 음성, 화면 녹화, 저의 촬영이 안 떨어지게 이렇게 붙어서 다니는 어떤 조작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교육에 맞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캠타시아를 이용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는데 그 장비 준비를 하는 거였죠. 장비 준비는 캠타시아 프로그램입니다. 좀 비쌌어요. 얘는 세 가지가 동시에 됩니다. 화면 녹화, 그 PPT 화면이나 뭐든지 어떤 영상 화면이든 화면 녹화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화면 녹화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웹캠 촬영을 얘가 동시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 녹음 세 가지를 하고 거기에 편집을 합니다. 요 촬영을 하는 요 기능 한 가지 하고 요 편집하는 기능이 동시에 갖춰져 있는 기능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249불이네요. 들어가서 30일 트라이얼 버전이 있긴 했지만 그 트라이얼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그 녹화 화면이 워터마크가 떠서 조금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야만 했는데 저도 요것을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웹캠이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노트북의 웹캠 갖고는 제가 너무 얼굴이 가까이 있어서 제 얼굴밖에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리가 1.5m, 저로부터 1.5m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웹캠과 삼각대를 샀고, 웹캠은 로지텍 V2 프로 스트림 웹캠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다 인터넷에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온 얘기를 갖고 여러 가지 세 개를 애플펜도 써봤고 삼성펜도 써봤고 와콤펜도 써봤는데 LG가 와콤펜을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G펜, 그런데 가장 이렇게 쓰는 느낌이 제일 좋아서 와콤펜이 있는 LG 그램 토인원을 이제 14인치를 샀어요. 기존의 노트북이랑 교환을 했죠. 그 다음에 마이크는 여기 콘덴서 마이크라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로지텍의 마이크를 했더니 우웅하고 좀 울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한 달쯤 있다가 촬영이 하고 나서 익숙해지니까 소리가 제일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마이크가 참 좋아야겠다 싶기도 하고요. 마이크에서 얘 마이크는 한쪽만 이렇게 사방에서 녹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었던 요쪽에만 이렇게 해서 주로 들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주로 이렇게 낮에 이렇게 녹음을 하니까 자꾸만 인터럽트가 많이 돼요. 이렇게 방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밤에 하려고 했더니 어둡고 막 이래가지고 조명을 좀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막 다크서클도 내려오고 막 그래갖고 조명 이렇게 하고 안 하고 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 개를 샀어요. 우선 됐더니 얼굴 반쪽이 또 그렇고 해갖고 그냥 하는 김에 하자. 저는 좀 잘 이렇게 저지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조명을 룩스패드 43H를 세서 두 개를 샀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했어요. 뒤에 제가 얼굴이 나오지만 제 뒤에 화면이 바로 그 녹화된 화면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써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제 뒤에가 이렇게 되면은 더 이렇게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이렇게 녹색 스크린 크로마키라는 느낌, 크로마키 법을 쓰려고 색깔을 빼는 걸 하려고 이걸 하려고 봤더니 뭐 천을 늘어 세우고 했는데 이렇게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집에서 있기에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있다가 이렇게 접어서 있다가 이렇게 핍니다. 뒤로.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 내가 필요한 높이만큼 올렸다가 다시 평소 때는 이렇게 접어서 있을 수 있는 크로마키, 엘가토의 그린 크로마키 스크린을 샀습니다. 그냥 요거는 인터넷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장비를 갖춰봤어요. 그래서 자료 준비인데요. 저는 이제 과목을 할 때, 이렇게 수업을 할 때 PPT로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실질적인 계산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PPT를 자료를 준비해보니까
정말로 이게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나중에 한 달이 지난다,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촬영보다는 PPT를 준비하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녹화를 하면 뒤로 돌아갈 수가 없고, 이렇게 녹화라는 것이, 이렇게 영상이라는 기록이 남는다라는 게 참, 이렇게 좀 신중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조금 계산이 좀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요 개념 다음에는 요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어떤 대본 준비 과정 같이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촬영 다 준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진행과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PPT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자, 맨 먼저 어떻게 되냐면 웹캠과 마이크가 노트북에 이렇게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주변 노이즈가 없는지 체크를 해서 밤 촬영이 좀 유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이 항상 켜져 있는지 이렇게 확인했고, 캠타시아 프로그램이 오늘 약간 이렇게 한 10초 정도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걸 요 단계를 꼭 거쳤어요. 네 가지는 항상 체크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제 캠타시아를 이용한 촬영에 들어갑니다. 캠타시아를 설치를 하죠. 캠타시아를 설치하면은 아이콘이 두 개가 생겨요. 저는 캠타시아 2019를 했습니다. 2020이 아직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캠타시아 2019를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 아이콘과 주황색 아이콘이 생기는데, 초록색 아이콘이 편집 프로그램이고요. 주황색 아이콘은 캠타시아 리코더라고 화면 녹화, 웹캠 녹화를 하는 그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촬영 단계와 편집 단계와 저장 단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일 건데, 촬영 단계는 이렇게 처음에 캠타시아 리코더를 실행하고, 리코더로 녹화를 시작하고, 강의 진행하고, 녹화를 중지하는 이 단계고요. 요 단계, 이렇게 4개 단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 단계는, 딱 녹화가 중지가 되면은 캠타시아 녹색 그 편집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뉴 프로젝트가 이따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현하는 거를. 이렇게 녹화된 파일이,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은, 요 전에 녹화된 파일이 딱 떠요. 그래서 그것이 편집이 가능하도록 화면이 시행되고, 그것에다가 두 가지, 화면 녹화 위에 저의 얼굴이 제 모습이 촬영된 촬영본을 어떻게 얹을 것인지 선택을 해가지고 편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 생각보다 캠타시아는 굉장히 세밀하게 편집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자막 처리도 되고, 중간에 내가 영상을 넣어도 되고, 또 이렇게 말풍선을 넣어도 되고, 그리고 중간에 끊으면 이거 화면 전환도 자연스럽게 되기도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노이즈 제거라는 이렇게 크로마키 제거도 해야죠. 그런 여러 가지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은 굉장히 다양한 파일로 하게 되는데, mp4, avi 그런 것들로 인코딩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폴더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캠타시아만의 이렇게 고유한 파일 네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저장을 해주면 좋습니다. 저장할 거냐고 물어요. 그러면은 원래 mp4에 들어있을 때 같이 저장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수정할 때가 되면 그걸 꺼내서 다시 mp4로 렌더링을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 단계, 편집 단계, 저장 단계를 갔는데, 우선 촬영 단계를 가겠습니다. 촬영 단계는 전 단계는 제가 지금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촬영 단계, 우선 리코더를 실행하고, 리코더를 체크하고, 녹화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녹화로서 강의를 진행하고 녹화를 중지하는 이 단계를 가겠습니다. 우선은 요렇게 여기 있는 레코더를 딱 이렇게 누르면은 요런 레코더 툴박스가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선 첫 번째로 여기는 스크린 화면의 크기를 설정하는 거예요. 녹화 화면은 어디까지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가에 이렇게 녹색으로 점점점점 점선이가 있죠. 저는 풀스크린을 선택을 했고, 풀스크린을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저희가 이렇게 요쪽에 커져나 요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줄일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여기 있는 커스터머를 여기 있는 요 커저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크기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의 크기, 화면의 크기, 녹화 화면의 크기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촬영분입니다. 촬영에는 두 가지죠. 저기 카메라와 마이크. 자, 여기는 이렇게 지금 돼 있으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그러면 카메라가 가능한 게 있다 하는 표시고요. 여기 또 이쪽에 마이크 쪽에서도 녹색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그러면은 녹화도 가능하구나, 마이크도 가능한 게 기기가 있구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선은 맨 먼저 카메라를 하나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여기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 노트북의 웹캠과 제가 샀던 로지텍의 922 웹캠이 있는데 전 922 웹캠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도 이쪽을 이렇게 누르면 마이크 선택하라고 나왔는데 저는 지금 현재 922 마이크를 선택했네요. 그런 상태로 돼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선택을 하면요. 요 부분을 선택하면 이거는 제가 어떻게 녹화를 뗄 수가 없어서 요렇게 제가 지금 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제 모습이 어떤지 크게 요만한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나와서 요렇게 녹화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요런 이렇게 모양이 요렇구나, 비율이 요렇구나, 오른쪽이나 왼쪽이 치우치지 않았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녹화를 시작을 하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요 버튼을 딱 누르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3, 2, 1 하는 이런 이렇게 시간을 재는 것이 딱 3, 1, 2, 3 하고 딱 지나면은 이 화면이 딱 떠요. 이 화면이 딱 뜨면서 다시 요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 레코더가 이렇게 요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녹화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아까 하나 체크를 안 한 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움직여야지 마이크가 작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 툴박스도 지금은 요 툴박스 같은 거는 설명을 드릴 여유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계속 어떻게 녹화를 했는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편집 단계입니다. 이렇게 녹화가 다 끝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이 캠타시아 2019 그 초록색 아이콘이 실행되고요. 뉴 프로젝트 아니면 오픈 프로젝트 아니면 뉴 레코드 이런 어떤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새 걸 하게 되면 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녹화된 파일이 편집이 가능하도록 화면이 됐고 거기서 편집을 하게 되거든요. 요거까지 이제 요 단계를 녹화된 촬영분을 이제 화면 녹화 부분과 웹캠 촬영 부분을 이렇게 얹어 갖고 편집하는 것을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집을 하려고 이제 뉴 프로젝트 선택하고 딱 들어오면 이렇게 여기 부분은 이 메인 부분 여기 부분은 바로 화면 녹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웹캠으로 촬영된 것이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파일이 올렸는지 오늘 지금 찍은 파일이 이렇게 올라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지금 녹화한 것을 편집하려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는 웹캠 촬영본과 음성이고요. 밑은 화면 녹화 촬영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 파일이 일정하게 하나를 끊으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면서 화면과 말과 화면과 저의 얼굴과 음성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이게 따로 놀지 않게, 따로 놀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 상황이 디폴트가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서 제가 편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집을 하죠. 이게 요 부분이 바로 내가 이게 스케일입니다. 여기는 윗부분은 타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임라인은 제가 이렇게 됐고, 요거에서 이런 식으로 어디 부분을 자르면 좋겠느냐를 할 때는 여기 얘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대강까지 간 다음에 어디까지 늘려서 거기까지 딱 정하고 이제 자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커저를 이렇게 하면은 초록색 커저는 시작을 알리고요. 빨간색 커저는 앞으로 나가는 거. 얘는 백을 알리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처음 부분을 제가 인사를 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자를까 합니다. 이렇게 잘 모르겠죠? 그러면은 얘를 좀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자르는 게 좋은가 이거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 앞에서 자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얼굴 표정도 너무 중요해서 이걸 자르기 전에 사실은 제가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얘를 어떻게까지 배치를 하는 게 좋은지 먼저 결정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제 얼굴을 못 봐서 얼굴 표정을 잘 보고 이렇게 거기에서 딱 좋은 표정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잘 자르면 좋아요. 우선은 요때 이렇게 두 개, 여기서 저는 편집해야 되는 파일이 여기 제 얼굴의 촬영본이기 때문에 위쪽 부분을 선택하고 밑을 선택하면은 요 전체 화면 녹화 부분이고요. 위를 선택하면 얘죠. 여기 얘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예요. 요 초록색 파일은 비율로서 커지게 하는 거죠. 대각선 비율로 똑같이 커지게 하는 거고요. 얘는 말 그대로 자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비율로서 커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 좋은가 이렇게까지 저는 요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잘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는 자르고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오늘은 강의기보다는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번에는 조금 더 크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 애노테이션, 트랜지션, 비헤비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게 편집 그건데 저 많이 안 사용해 봤어요. 사실은 애노테이션, 트랜지션 요 정도, 애니메이션도 안 사용해 봤어요. 저는 그 정도와 오토 이펙트와 비주얼 이펙트 제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은 저는 맨 먼저 지금 목표는 여기 화면의 크로마키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주얼 이펙트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비주얼 이펙트를 할 수 있는 8가지 단자 중에 이런 메뉴 중에 리무브 어 컬러를 선택합니다. 리무브 어 컬러를 선택하고 얘를 끌어서 윗부분이죠. 윗부분에다 하면 이게 초록색으로 딱 변해요. 그러면 거기다 손을 놓으면은 이쪽이 리무브 컬러 하는 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요 리무브 컬러에서 컬러 부분입니다. 컬러 부분인데 똑같은 색깔을 추출해서 이 색깔을 없애야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딱 하고 누르면 스포이드가 나오죠. 스포이드를 이렇게 눌러서 얘를 추출하죠. 이 색을. 그 다음에 톨러런스인데 이 톨러런스가 어떤 정도로 이렇게 할 것인가 양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저게 굉장히 10 정도 하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3, 4 정도에서. 그러고도 초록색 기운이 좀 남으면 5. 아니면 잔대 머리 부분이 좀 많이 없어졌다 그러면 3, 4 정도에서 저는 보통 대부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 여기가 4니까, 그쵸? 이렇게. 요 정도 하니까 좀 낫죠. 근데 여기 제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더, 없어진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다시 이름을 이름이 나오도록 좀 옮겨보고, 이런 상태에서는 좀 더 커져도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되고, 인사를 할 때에는 이렇게 옮겨도 되겠다 그럼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저를 배치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저를 보죠. 요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진짜로 표정이 좋은 상황까지 인사를 하기 전에 표정이 괜찮았던 상황까지 이렇게 가면서 없네요, 별로. 인사를 하기 전에 한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들어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수학과 김현정입니다. 온라인 강의 제작 안녕하세요. 요거를 어느 지점을 이제 자르는 게 좋을까 하려면 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늘리면 잘라야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표정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요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좋은 표정이 없어도 그냥 최적을 선택합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해서 요 모양을 누르면은 컷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딱 하고 붙여줘요. 딜을 이렇게 가위를 더 좋아해요. 여기 다른 것들 여기 아니면은 에디트에 딱 나와요. 딜리트를 누르면 그 부분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쭉 한 부분을 없애는 거고요. 리플 딜리트 하면은 없앤 다음에 그 앞과 뒤를 없애고 다시 붙여가지고까지 해요. 그래서 저는 리플 딜리트나 이 가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편집을 어디를 없앨까 이런 식으로 여기 중간에 제가 어디를 갔다 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좀 늘려갖고 편집을 하는 거죠. 이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맞는 이제 2000 이 부분을 자르는 이유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제가 컴퓨터 조작과 함께 좀 여유를 둔 부분을 시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잘라서 다시 붙이게 됩니다. 거기는 굉장히 그러면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여기를 딱 보면 필요 없는 부분, 요것이 제가 PPT를 만들 때 필요 없는 게 딱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 번 하긴 했는데도 그랬던 게 있어서 이렇게 노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없애면 좋잖아요. 그래서 없애는 이 단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지워주는데 말소리가 어느 정도까지가 좋은가 이렇게 보려고 한번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고 여기를 지워주게 됩니다. 그럼 다시 붙여지고 다시 말소리가 어떻게 되나 다시 한번 확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녹화를 시작하게 되겠죠. 어떻게 되면 이 버튼을 딱 누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이게 조금 실수가 이게 한 달쯤 지나니까 제가 좀 여유가 생기니까 실수가 녹화를 하다가 실수가
여기도 이렇게 긴 게 보냈으면 제가 실수한 부분이거든요. 까지 한번 이제 볼게요. 요 단계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고기와 여기 사이에 제 지금 녹화한 부분을 넣기 위해서 여기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생각을 하고 했는데 잘 안 돼갖고 한번 잘 보죠. 어떻게 됐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황했어요. 다시 녹화를 하는 건 좀 힘들었거든요. 자, 녹화된 촬영분을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말을 잘 끊어야 되겠어요. 이제 요 단계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요 단 그럼 요 앞에서부터 요 단계를 아까는 녹화된 촬영분을 그랬으니까 요 단계 녹화된 촬영분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만 잘 보죠. 조금 더 여기를 하면은 이제 요 단계 요 단계 요 정도까지 해서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을 파란색으로 빨간색 쪽을 이렇게 끌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단계 여기 해가지고 편집하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해서 자, 녹화된 촬영분을 이제 화면 녹화 부분과 웹캠 촬영분 부분을 이렇게 얹어갖고 편집하는 것을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지금 편집한 부분을 다시 이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저 뒷부분을 다 없애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뒷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뒷부분을 이렇게 없애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제가 앞부분에서 아까 뭔가를 좀 했었어요. 여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화면과 화면이 이렇게 제가 잘랐잖아요. 근데 거기가 자연스럽지 않다라면 그 부분을 페이드 아니면 서클 스트레치 뭐 플립 폴드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요거를 여기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플립으로 조절을 했어요. 시간 내서 시간이 다르게 내가 강의하는 시간과 학생이 듣는 시간이 다르게 또 내가 강의하는 장소와 학생이 듣는 장소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온라인 강의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맞는 이제 여기는 조금 제가 자르면서 뭔가 중간에 제가 이렇게 많이 틀려서 다시 돌아가서 작업을 하고 다시 왔거든요. 그 작업을 이렇게 잘라서 다시 붙이는데 플립을 이용했어요. 요거. 근데 저는 요 플립을 지우고 여기 있던 요 이펙트 한 거를 딜리트하고 딜리트를 하고 다른 이펙트 한번 넣어볼게요. 이 페이드라는 이펙트. 근데 요 페이드라는 이펙트는 이런 트랜지션 이펙트는 아까 가위로 잘라서 다시 붙이면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한 상태에서만 들어가요. 가위로 자른 거에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페이드라는 이펙트를 넣었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강의하는 장소와 학생이 듣는 장소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온라인 강의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맞는 저는 아까 이렇게 플립보다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서 얘로 할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한계가 있었어요. 딱 들어가서 만들어 보면 괜찮긴 했는데 동시에 제가 하나 더 후보를 찾은 게 캠타시아라고 캠타시아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가격이 좀 비싸요. 아까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그런데 얘를 이렇게 조금 연습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조작은 저도 조금 만질 수 자, 있지만 조작은 여기까지 쉬웠고, 해서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편집이 됐다라고 했다라면 아직 다 편집이 된 건 아니에요. 요거에서 작업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편집이 딱 됐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두 번째 저는 오디오 이펙트를 하려고 그래요. 약간의 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있나 없나?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노이즈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이즈 이펙트를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적용을 시켰어요. 노이즈 이펙트는 이 LG 노트북이 현재 노트북이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한 1시간 넘어 작업을 하게 되면 윙 소리가 나고 이렇게 좀 그래요. 그리고 좀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녹음이 웅 소리가 밑바닥에 깔려서 그때 노이즈 이펙트를 적용을 하면은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어지고, 어떤 때는 안 없어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트림 웹캠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게 더 낫거든요. 아까 울림보다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할까 싶어요. 나온 얘기를 갖고 요 센서티브를, 그리고 제가 아까는 요 정도의 0에서 어마운트하고 센서티비티가 요 정도였는데 중간 정도였는데 여기서 또 안 된다 싶으면 좀 더 아까처럼 당기면 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 목소리만 올 곳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 강의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다 써야 됐는데 아니면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해갖고 목소리의 어떤 톤을 좀 조절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캠타시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 전체적으로 확인이 됐고 끝이 다 확인이 됐으면 저는 여기 쉐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쉐어라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로 가긴 하겠지만 커스터머 프로덕션이라고 그래서 요쪽에서 저는 많이 이렇게 장치를 했어요.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저는 mp4로 할 거다. 여기는 WMV, AVI, GIF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mp4로 할 것이다 라고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즈, 비디오 세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이렇게 뭐랄까요? 유튜브에 맞게 다 맞춰야 돼요. 그걸 다 맞추고 이런 것들을 맞춘 상태에서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 저는 요것을 온라인 강의 제작 교수 학습 그 다음에 제가 넣고 싶었던 폴더에다가 넣으려고 그래서 여기 마침 하게 되면은 이렇게 렌더링이 나옵니다. 이 렌더링의 시간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그래도 내가 편집한 시간만큼, 요거 38분짜리면 38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40분이면 4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고, 렌더링이 다 끝난 상태가 되면은, 원래 내가 이 편집에 사용했던 이 원래 원 소스 파일을 같이 보관하면 좋습니다. 같은 데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캠타시아 파일을 보관을 폴더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 단계는 완성된 강의를 원하는 파일의 형태로 인코딩하는 것이고 저장하는 곳에다 저장되는 걸 보여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렌더링이 끝난 다음에 원래 원본 파일, 소스 파일도 같이 mp4랑 보관을 같이 해주시면 요것을 수정해야 될 때 같이 캠타시아의 원 소스 파일을 불러다가 다시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관하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보관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딱 보관하고 이 보관하는 거 이외에도 처음부터 녹화된 파일은 다 이렇게 캠타시아 어떤
이렇게 자기네 폴더에다가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캠타시아로 이렇게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저장을 하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저는 유튜브에다가 그걸 올리고 다시 구글 클래스에서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주고 해서 아이들과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수업에 후기 같은 것 좀 장점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수업 준비를.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진행됐다라는 부분이 있고, 아이들도 여러 번 보기도 하고, 또 질문도 생각보다 또 비대면이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이어서 그런지, 대면 때는 질문도 안 하더니, 비대면이니까, 얼굴도 안 보니까, 이렇게 질문도 좀 있고 해서,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기 또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업로드된 동영상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바로 몇 시간 이렇게 좀 있다가 어떤 애가 카톡이 왔어요. 계산이 틀렸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그때부터 동영상이 진짜로 봤더니 대세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렇게 계산이 틀렸어요. 그래서 동영상 이 30분 전체를 다시 찍을까 하다가 그래. 그 말풍선을 이렇게 딱 넣고 실수했다고 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이 시기 맞다라는 말풍선을 이렇게 띄우는 작업을 했어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왜 이걸 넣게 되지라는 걸 항상 조금 생각해가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는 계산 과정은 아니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처럼 이런 식의 말풍선을 넣어서 꼭 말풍선 넣는 방법을 배웠어요. 덕택에. 이것으로 김현정의 온라인 강의 제작 체험기를 마치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진짜 초보여서 이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하는 과정이어서 두서없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혼란을 가져온 게 아닐까 저어됩니다. 그래도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